안녕하십니까, 박찬웅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새로운 변찬흠 장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지금의 정책 방향성이 좀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강화 또는 새로운 뭐가 나올 게 있는지. 그래서 이 신임 장관님의 어떤 과거 경력이나 배경을 가지고 좀 그걸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좀 선입견인지 모르겠으나, 파출소 피하다 검찰청. 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을 우려하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 말고도 오늘 세 분인 장관님 더 교체됐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부서는 제가 잘 관심을 두는 부서가 아니라서 이것만 봤고요.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겁니다. 자, 개각의 이유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궁금합니다. 어떤 미래냐면 정책의 방향성, 강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좀 더 기다려도 되나? 임대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안정화될 것인가? 이런 주택 폭등 현상이 어떻게 막아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장기적 계획. 자, 우선은 이제 그러려면 과거의 김현미 장관님과 신임 변찬흠 장관님의 어떤 차이점. 근데 뭐 보나마나 그건 과거 경력을 좀 봐야 되겠죠. 전문 분야의 사람인지, 또는 이제 경력이 과거의 어떤 이론 말고도 현장 경험이 있는지. 특히나 이제 이런 전문성 분야의 차이는 인맥의 차이가 중요한 게, 꼭 같은 부서에 일하는 아래 공무원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래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 데이터뿐만 아니고 다양한 인맥이 존재하면 이 전문 분야에 다른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 인맥의 차이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선 신임 장관님의 과거 좀 경력을 보시는 게 흐름을. 이건 이제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 했고요. 뭐 그게 제일 객관적일 것 같아서. 보시면 공기업 전 대학 교수라고 나오십니다. 대학 교수. 세종대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아래 좀 보시겠군요. 우선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계셨고요, 지금. 자, 세종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도시재생.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변찬흠 장관님은 도시재생 전문가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연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견임하실 때 많은 도시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MC 지원연구팀장. 그래서 연구원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동하셨다. 여기도 연구원 나오시죠. 그래서 우선은 보실 게 신임 장관님은 우선은 자, 학자, 즉 교수이면서 연구원, 그런 성향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당연히 전문적 이론을 갖고 계신다. 전임 장관과 좀 다른 분야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네트워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 확률이 높다.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복지나 어떤 이제 특혜 이런 걸 취하시고 이런 것들. 과거에 분명히 어떤 이제 그 사장, LH 사장 하시면서도 답변하실 때, 이제 보통 국가마음 답변하러 가시잖아요. 그럴 때도 분명히 어떤 특정 공기업들, 대기업들, 택지 소송할 때 특혜를 준다는 답변 질문이 나오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기업을 의지하는 이유가, LH의 부채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으나, 변 장관님께서는, 당연히 특혜는 없어야 된다고 거의 유일하게 말씀하신 성향이었어요. 그런 성향을 좀 알고 계시라는 거고. 교수 연구원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원칙의 존재. 원칙주의라는 말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제 말은. 특정 어떤 원칙이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좀 다른 의미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어떤 성향이 분명히 뚜렷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H공사가 사장 이력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사실 이제 많이 하신 게, 사실은 이제 당연히 큰 조직을 운영해 보셨다는 경험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통 문제에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도시재생의 뉴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도시재생,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런 거에 토대를 놓으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론 외에 현장 경험이 있다는 거고, 특히 이거는 이제 제가 보시기에 어떤 이제 기사에서 스크립트 한 건데, LH공사 사장 되셨을 때 기사예요. 근데 좀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 2014년 나오고요. 여기 보면
도심 재생 사업을 개발했다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심 정비 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 사업, 역세권 정비형. 이번에 사실은 얼마 전에 나온 뭐 역세권의 여러 가지 그 700% 용적률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공익재산 활용형, 혁신호 창출형. 그래서 사실은 6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그거 적용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상당한 전문가시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기사 캡처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기사 제목은 옛날 이제 변창흠 LH 사장 처음 대세했을 때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심재생 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바람을 불어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우선 지나가고요. 그래서 신임장관의 특징은 학자, 교수 원칙 중요하면서 네트워크 있을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이론에. 그리고 현장 전문가십니다. 도심재생에 대해서 특히나. 예, 그리고 이제 LH 사장을 연임하면서 이제 뚜렷하게 나온 건 뭐였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현 정부 대통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대형 임대 기업, 무슨 말이냐면 LH가 더 이상 이제 건설 임대 분야는 많이 안 하죠. 예. 전형적으로 작년부터 철저히 앞으로 임대 사업 위주의 로 전향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핵심을 두신 분이고, 그거 이유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나온. 사실 우리 주거복지 로드맵 보면 임대주택의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 적정 뭐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흐름을 그대로 끌고 가신 사장님이십니다. 상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심 재생 쪽에서.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형제로 보면 저 세 단어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슬슬 하면 우선은 김현미 장관님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경질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본 선수의 등장. 왜? 이론과 경험, 조직 운영 능력 다 갖고 있는 분일 수 있고, 단지 이제 흐름도 단지 흐름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흐름이 달라져야 되는데 더 강한 분이거든요. 정책 흐름도 유지했고. 그래서 미래에는 파출소 피하다 검찰청, 현 상황의 정책 기조로 보면 분명히 파출소 피하다가 검찰청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조대로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안정화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방향성 그대로니까 부작용 시장도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좀 더 다른 시장은 도심재생에서는 틈새 시장이 계속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쪽 전문가시고 또 도심재생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신규 틈새 시장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제를 어떻게 조절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규제는 더 강하게. 근데 그 방향성이 만약 틀렸다면 부작용 시장도 더욱더 강하게. 이게 결론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좀 유연하게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임대가격 폭등 문제만 제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게 신임 장관님께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